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지금 공포 구간입니다. 공포 구간이고, 저는 오늘 사이드카가 발생할 때 약간 느꼈어요. 공포가 발생했구나, 드디어. 공포가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 시간에 미증시는 폭락하고 있고요. 약 8% 정도 넘게. 그리고 한국의 야간 선물은 하한가에 가 있습니다. 5%죠. 네, 5%죠. 극도의 공포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감과 증시 바닥의 관계를 한번 보고요.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 컨틴전시 플레이인데요. 이거는 지금 가동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가동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금융위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조치가 없어요. 아직은 좀 관망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뭐 패닉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2018년 10월에도 그런 소리 했었죠. 미중 무역 분쟁이 그때 2018년 10월 정도로 지금 하락하고 있네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2년 정도 넘게라도 하신 분들은 그때 상황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랑 현재까지는 별반 차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더 떨어진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오늘도 많은 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죠. 많은 폭의 하락은 있었지만 또 그렇게 극심한 하락은 또 아니었어요. 단 코스피는 코스닥은 좀 많이 하락했죠. 오늘은 좀 썰이 많습니다. 사실 좀 많은 걸 좀 찾아봤어요. 설명할 자료가 어떤 게 있을까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요. 오늘은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2011년 10월 4일 이후로 처음 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9년 정도, 8년에서 9년 사이죠. 약 8년 만에 발생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사이드카에 좀 차를 옆으로 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속하고 있으면 경찰이 와서 차 좀 빼세요. 약간 이런 거잖아요. 사이드카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4% 이상 변동한 시세. 그러니까 상승이건 하락이건 똑같습니다. 굳이 하락만 해당하진 않아요. 그래서 1분간 지속될 경우 5분간 프로그램 매매가 중단됩니다. 중단돼요. 이때까지 사이드카는 코스피가 115번, 코스닥이 67번 발동했습니다. 꽤 많은 수의 발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동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장이긴 하지만 그렇게 없었던 일도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거랑 좀 헷갈리시는 게 서킷 브레이커인데요. 이거는 이때까지 역대로 코스피에 3번, 코스닥에 6번밖에 없었던 참 희귀한 일입니다. 전부 다 외국발 리스크로 촉발된 거고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수출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외세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일 종가지수 대비 선물은 5%, 현물은 10% 이상 변동한 시세가 발생하면 1분간, 선물은 5분간 매매가 중단되고요. 현물은 20분간 중단되고 그 뒤에 동시효과 매매가 진행됩니다. 자, 이게 최근에 발생했던 사이드카인데요. 2011년 10월 4일입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사이드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사이드카였네요. 제가 바닥을 판단하는 캔들이었거든요, 이게. 결과론적이지만 이 사이드카가 발동했을 때 그때 공포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이랑 별반 차이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저때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저때 거의 사회 초년생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의 심정은 잘 모르지만 이때 사이드카가 발동했을 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감에 젖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떨어졌겠죠, 계속. 떨어졌을 거고 사이드카가 발동된 이후에는 뭐 유유히 이렇게 올라갔어요. 사이드카가 발동된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백투더 퓨처, 백투더 퓨처가 아니라 백투더 패스트라고 해야 되나? 과거로 가보면 이때 사이드카가 발동될 때 당시에 엄청난 공포감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이랑 똑같았을 거예요. 이 사이드카가 발동하고 양봉은 발생했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겠습니까? 그게 보이세요? 지금 그게 보이세요? 갭상승을 했는데 왜냐하면 여기 바닥 캔들이 떴잖아요. 이때만 해도 9년 전이니까 기술적 분석이 지금보다 더 원시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갭상승을 한 뒤에 음봉이 이만큼 발생했어요. 이 정도면 사이드카에 준하는 하락입니다. 갭상승 이후의 하락. 이 공포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진짜. 하지만 그 뒤에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이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이 더 많으면 저때 당시에 뉴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네요. 만약에 제가 주말에 시간이 난다면 저때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사이드카가 발동했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비중이 코스피에서 38.6%입니다. 지금 현재 구조를 판 뒤에 결과론적으로 38.6%예요. 지금 외국인이 역대급 셀 코리아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 순매도를 했어요. 이거는 리먼 브로더스 사태 때 팔아치운 2달 동안 팔아치운 양보다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팔아치운 양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는 줄지 않고 있어요. 오늘 삼성전자만 해도 1조치를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그래서 삼성전자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맞이했죠. 뭐 사이드카의 주역이겠죠. 사실 뭐 삼성전자가 박살나는데 한국 증시가 버틸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코스피 캡 지수 보셨죠? 캡 룰을 보면 그 삼성전자가 30%가 넘습니다. 지금은 좀 하락했는데 코스피 자체도 하락해 버렸으니까 아마 캡 룰은 30%일 겁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가 약 시총이 전체 합치면 1300조 정도 됩니다.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낮아요. 시총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증시는 애플보다 못하다. 뭐 이렇게 비하할 수도 있겠지만 한 기업보다 못한 시총이에요. 안타깝긴 하죠.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 38.6%면요. 약 500조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약 500조를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구조로 판 것도 굉장히 많이 판 거지만 이거 뭐 기수도 안 납니다. 얘네가 만약에 한국 시장이 정말 진짜 형편이 없다. 그러면 지금 거의 한 며칠 됐죠? 10일 정도 됐겠죠? 지금 구조로 판지 10일 아니고 20일. 거래일로 따지면 한 15일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거의 좋습니다. 하루에 1조 정도 팔았다고 칠게요. 하루에 1조 정도 팔았다고 치면 한국 시장 진짜 형편없다. 나 나가야겠다라고 하면 500일 동안 팔아야 돼요. 그러면 1년에 거래일이 약 240일 정도 되니까 2년 내내 팔아치워야지 다 팔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엑소더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다 나갈 수가 없어요. 외국인은 발 담궜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이거 다 못 팔아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거 다 시장가로 매도한다고 해도 다 못 나갑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공매도로는 수익 추구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공매도랑 그 현물 매수랑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공매도는 기대 수익이 100%입니다. 맥시멈이에요. 이건 맥시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10,000원에 공매도를 쳤어요. 10,000원에 공매도를 쳤으면 정말 최대치 수익을 내는 거는 얘가 1원 또는 빵원이 되는 겁니다. 성패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제가 2배를 벌겠죠. 그럼 100% 수익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공매도로는 수익 추구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신나서 공매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를 보면 공매도보다는 공매도 상환하고 있는 게 더 많습니다. 많고 결국 저들도 가격이 올라야 돈을 법니다. 지금 현재는 그 글로벌 시장을 뒤덮고 있는 팬데믹. 근데 사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나 한국 증시나 떨어지고 있는 게 이 팬데믹 관련 이것 때문만에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볼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정확하게 아주 알아듣기 쉽게 쏙쏙 박히게 설명드리진 못하지만 지금 페드의 자금 사정도 그렇고요. 대차 대조표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 진행되고 있는 재선도 그렇고요. 지금 샌더스니 바이든이니 이런 것들이죠.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기업 해체를 주장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약간 구 오바마 케어를 좀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팬데믹이 계속 확산이 되면 이런 것들이 좀 조명이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이것을 진단하려면 개인 돈으로 한 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비싼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점점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면 미국도 좌파가 득세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권 시장에는 별로 좋지 않겠죠. 왜냐하면 증권 시장은 증권 이퀄 기업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은 하락시킬 명분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명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도 사람들이 야, 뭐 왜 떨어져? 야, 떨어지니까 사자. 약간 이런 생각이 안 들게 할 타이밍에 공매도랑 하락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장 떨어지고 있는 거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요? 그래 떨어지면 하다. 아이고 그래 이 정도면 떨어지면 하지. 약간 이러고 있지 않나요? 사실 저는 지금 그 명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얘들이 떨어뜨리고 싶은 겁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어떤 사례를 얘기해야 되나? 그 사스 때도 분명히 명분이 있지만 한국 시장은 오히려 올랐어요.
그런 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공매도로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비중이 높다는 거를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폭락장에서 15조 어치를 샀답니다. 개미들. 그럼 아까 그 외국인이 9조로 팔았으니까 기관은 6조로 팔았겠죠. 15조를 산 개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개미가 돈이 이렇게 많았나요? 이거 보시면 지금 제일 많이 산 게 아모레퍼시픽이랍니다. 아모레퍼시픽. 아니네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고요. 하락률이 가장 큰 건 아모레퍼시픽이랍니다.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이 보이는데요. 예, 이 떡을 진짜. 아무튼 신한지주도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죠. 아모레퍼시픽도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내수 경기 침체, 그 시 형님의 방한 취소, 뭐 이런 것들. 삼성전자는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한국 시장이 하락하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둘 다. 얘들 둘이가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아무튼 생각보다 많은 개미 매수세가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개미 매수세가 있어서 외국인 기관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매수세로 느낄 거예요. 이상하네. 얘네 계속 들어오네. 약간 그 무한맵에서 저글링 러시가 들어오는 느낌일 겁니다. 분명히 뭐 자기들은 질럿 풀업도 하고 포토캐논 밭도 만들어놔서 저글링이 겁나진 않지만 계속 오는 거예요. 이 계속 와 이거. 야 뭐야 이거. 개미 언제까지 오는 거야? 약간 이러고 있을 겁니다. 지금 ETF 시장이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거는 됐고요. 예. 국내 ETF 시장 순자산 총액이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거는 종목수고요. 종목수가 늘어나고 ETF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금의 증권 시장은 ETF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점점 비중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인버스도 있고 레버리지도 있고. 약간 이게 그 지수 추종 상품이고요. 만약에 인버스의 베팅이 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매도가 나가는 거죠. 약간 공매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시장은 점점 규모를 확대하고 있고 이런 각종 ETF들과 프로그램 매매의 기민함의 증가로 변동성이 예전보다 증가했어요. 지금 증가했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ETF나 삼성전자나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 개미들, 현물과 신용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죠. 이런 물량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으니까 지금 가야 할 곳이 더 먼 것 같아요. 얘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역대 코스피 외국인 일별 순매도를 기록한 이후의 흐름이고요. 약간 이런 거를 상기해 두시고요. 뉴노멀입니다. 뉴노멀이 뭐 어떤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abnormal,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체득이 되면서 이게 평범해지는 거예요. 노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노멀은 뉴노멀인 거죠. abnormal이 노멀이 됐으니까 뉴노멀입니다. 자, 지금 질병이 세상을 삼킬 것 같죠. 근데 이것도 이 또한 익숙해집니다. 이거는 예전에 질병 사례 때도 그랬어요. 팬데믹이 결국에는 없어졌다. 예,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사실 뭐 한국도 북한이 미사일 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인 휴전 상태인데 사람들 기억 못 하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외국 인력이 있었어요. 외국 인력이 외국에서 잠깐 2년 동안 파견을 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이었어요. 예비군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비군 하는 걸 보고 전쟁 났냐고. 근데 여기는 전쟁 국가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북한이 미사일 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아무렇지도 않냐. 그 사람은 저녁에 미사일 쐈다는 뉴스가 뜨자마자 벌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전쟁 나는 거 아니냐고. 하필 또 그때 때마침 예비군 훈련을 하고 있어가지고 전쟁 난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막 귀국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당시에 우크라이나도 크림반도 전쟁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가 더 위험해 보이는데 우리를 위험하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막 비웃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아무튼 그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북한하고 휴전하고 대치하고 있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고 또 사회생활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이런 게 뉴노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사태들이 계속 막 세상이 끝날 것처럼 이 매체들의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지만 이것도 어느 순간 뉴노멀이 될 겁니다. 미세먼지가 약간 그런 케이스죠. 뭐 스모그 현상,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팽배해서 막 기관지가 다 썩을 것 같고 눈이 안 보일 것 같고 막 피부염이 막 발생해서 막 피부암이 발생할 것 같고 이랬지만 지금 그냥 미세먼지 또 심해지네. 아우 저 그러면서 아궁이를 떼고 있나? 뭐 고등어를 튀기면 뭐 미세먼지가 생긴다며 이러고 또 웃고 넘어가잖아요. 미세먼지가 있던 말던.
예. 약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지구 끝까지 갈 악재가 아니다. 그리고 시장 반전의 신호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할게요. 예, 이제 저는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는 지켜볼 예정입니다. 진짜. 왜냐하면 이제 제가 생각하던 그 바닥을 깨고 내려갔고, 그 바닥을 깨고 내려갔을 때 컨틴저시 라인까지 갔어요. 예. 그게 오늘 사이드카가 터질 때까지였습니다. 제가 오늘 사이드카가 터질 때 ETF를 매수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좀 대기할 예정입니다. 대기할 예정이고, 1700을 깨거나, 예, 지금 1800까지 왔죠. 1800 초반. 저번에 1800 말씀하신 분 기억나네요. 그분이 신기가 있나 봅니다. 예, 1800도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진짜 위험해졌습니다. 내일 1800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1800 밑으로 내려가는 건 저는 일단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을 깨는 거를 기다릴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 ETF를 추가 매수해야 된다면 1700이 깨질 때까지는 지켜볼 거예요. 1700을 깨거나 아니면 거래량을 동반한 밑꼬리 양봉, 음봉도 괜찮아요. 아무튼 거래량이 동반된 밑꼬리가 발생했을 때 이런 시장 반전의 신호를 대기할 겁니다. 단기 매수로 들어온 신용 물량 해소가 필요합니다, 지금. 예, 반대 매매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죄송하지만 사실 뭐 혼자님들,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무리하게 신용을 써서 매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같은 개미라서 좀 그렇지만 지금 신용을 쓰고 들어온 개미들은 그냥 단기 매수세를 노린 개미들이에요. 얘들이 지금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시장에. 차라리 좀 시장이 박살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박살 나버리면 좋겠어요. 새로 시작하게. 지금 현재는 판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어요, 서로. 지금 개미 외국인 기관이 다들 눈치 게임 하고 있습니다. 자, 공포의 사람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막 극단적인 공포고 공포에 살 만큼 바닥을 찍었다고 일반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격언이 있어요. 이거는 주식책 10개를 사면 9개에는 이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공포에 사라. 자, 공포에 사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극도의 공포가 발생했을 때가 언제나 바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손절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본인이. 손절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는 건 집단 심리로 따지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손절을 하고 싶다는 건. 모두가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집단 심리가 발동한 거죠. 집단 심리가 발동해서 매도가 매도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손절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팔고 있잖아요.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데 공포감이 극대화됐을 때 팔면은 이게 바닥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유한하고요. 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악재가 발생했을 때 그 폭락을 하잖아요. 이 악재가 발생한 지 기간입니다. 이게 기간이면 이 폭락을 하면 이게 이렇게 가서 상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상패가 되는 게 아닙니다. 팔다 보면 팔 사람 다 팔아요.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게 악재라고 여기고 팔 사람들은 이때 다 판다는 겁니다. 이때 다 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리먼 브로더스 사태인데요. 여기 더 떨어지고 있었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쭉 떨어졌는데 이까지 왔어요. 이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반등합니다. 근데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쯤 돼서 리먼 브로더스 사태다. 손절해야지. 이런 사람 없겠죠. 예. 무슨 반응 속도가 그렇게 느린 것도 아니고 이 정도만 지금 8개월은 지났을 건데. 그러니까 공포가 발생했다는 건 팔 사람은 다 팔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팔 사람은 다 팔았다. 그러면 이것도 웃긴 얘기지만 폭락은 좌절입니다. 좌절인데 내가 판다는 건 누군가가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락했을 때 여기서 팔았던 사람은 누군가는 샀다는 거예요. 이걸. 누군가는 샀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공포와 좌절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기대와 희망입니다. 이제 올라가겠네. 이 사람은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라고 팔았어요. 둘이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나는 팔았고 누구는 샀습니다. 똑같은 주식을 쥐고 있는데 그게 입장 차이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폭락을 하고 나면 공포가 발생합니다. 보세요. 이게 자 이렇게 하락합니다. 공포가 발생합니다. 공포가. 자, 이렇게 했다가 이거 똑같죠? 패턴이. 자, 이렇게 올랐다가 쭉 떨어졌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개발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반등이 정말 빠릅니다. 반등이 빠르다가 당연히 단기 매수 물량이 나가겠죠. 예. 이 윗꼬리를 판단해야 됩니다. 거래량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락. 그리고 상승 추세를 만들었죠.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한번 갭 하락, 갭 하락, 또 갭 하락, 갭 하락. 갭 하락이 4번 발생했어요. 4번 발생하고 갭 하락 발생했을 때 이때도 굉장히 공포가 심했을 겁니다. 그 다음 날에도 공포가 심해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더 떨어졌다가 밑골을 달고 올라왔습니다. 그 뒤에 쭉 올라가죠. 자, 이랬어요. 자, 재정위기 때입니다. 갭 하락 1번, 2번, 3번, 4번 발생했습니다. 5번 발생하고 6번 발생했어요.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보다 이때가 더 심했네요. 갭 하락 발생 횟수는. 사실 이거는 빼더라도 갭 하락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갭 하락이. 쭉 떨어지고 또 밑꼬리가 쭉 달립니다. 이렇게. 밑꼬리 달리면 반등하고 지금 우리도 반등 한번 했습니다. 여기서. 반등 한번 했고 다시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쌍바닥 찍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공포감이 극대화됐을 겁니다. 지금 현재 단계가 뭔진 모르겠어요. 이 두 개가 극명하게 다른데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고 치면 지금 현재가 이쯤입니다. 이쯤. 맞잖아요. 이쯤입니다. 완전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왔다가 반등하고 갭 하락하다가 밑골을 쭉 달고 반등을 크게 합니다. 아, 끝났구나. 리먼 사태. 근데 그러다가 다시 갭 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갭 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갭 하락이 한 번 더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 갭 하락 발생했을 때 지금 요때라고 할 수 있겠죠. 내일 엄청난 폭으로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요. 맞잖아요. 이때랑 똑같다고 하면요. 똑같이 움직여야 하겠습니까마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고 지금 현재 야간 선물로 봤을 때는 더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높고 이때라고 했을 때는 자, 갭 하락 한 번, 두 번, 자, 그 다음 밑골이 발생하고 반등, 자, 밑골이 발생하고 반등하고 갭 하락하고 지금 이까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반등을 크게 했죠. 여기서 저 사실 이것도 노렸거든요. 반등을 크게 했는데 반등을 못하고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게 다 생략하고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의 심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그 나폴레옹의 영국 전투, 워터루 전투죠. 그때 그 로스차일드가가 그렇게 사기칠 때도 정말 사람들이 공포감에 휩싸여서 패닉셀을 했던 겁니다. 지금은 패닉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패닉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뭐, 또 결과가 말해주겠죠. 이런 공포에 산 사람들 치고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공포에 산 사람들, 이때 산 사람들이 지금 물렸다고 하더라도, 이때가 1600이었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제 1800이에요. 그러니까, 리먼 브러더스 사태는 이때는 아니고요. 예.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사태 때 최저가가 1600까지 갔어요. 그럼 이 정도가 1800이 되겠죠. 지금이 1800인 겁니다. 많이 떨어져도 유럽 재정위기보다 더 심했을까 싶습니다. 1700을 깰 수도 있어요. 깰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제가 생각을 열었어요. 아예. 생각을 열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했는데요. 지금 설명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공포 구간이긴 합니다. 공포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코스피에 새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때부터 매수하는 게 맞죠. 예, 이때부터 매수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풀 매수가 아니고요. 이때 매수하고 기다려 보는 거죠. 더 하락하나? 매수하고. 더 하락하나? 매수하고. 이러면 반드시 수익을 본다.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때도 이때 사고 이때 샀어요. 그리고 버팁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때 샀어요. 1600이 왔을 때. 그러면 결국엔 평단가가 여기 형성될 겁니다. 그럼 나중에 유효한 거예요. 이렇게. 예. 아, 수익이다. 여기 스탑로스 걸어놓고 그냥 해외여행 가는 거죠. 약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때랑 비슷하다고 하면 여기서 더 하락했다가 약간 뭐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랑 똑같이 움직인다고 하면 이때도 사실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요. 잘라놓고 보면 이때였을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차트로 돌아가서 제가 이때 당시 2008년 10월 정도로 가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늘인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공포감이 팽배하기 때문에 진짜 개소리 하고 있네.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예. 자, 삼성전자와 신용입니다. 오늘 좀 썰이 길어요. 시장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됐는지. 삼성전자 신용을 좀 봤어요. 개미들의 탐욕은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 노란색은 공매도 잔고 금액입니다. 공매도 잔고 금액이고 외국인 누적이에요, 이게. 외국인 누적. 외국인 상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누적치는 아니고요. 공매도 거래 대금이 이 회색 바입니다. 신용 잔고가 이 파란색입니다. 좀 더 밝은 파란색으로 할 걸 그랬습니다. 주가는 빨간색이에요.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 38,000원이었을 때 38,000원 찍고 계속 상승했습니다. 6만 원이 넘었어요. 이 삼성전자란 대형주가 2배가 올랐습니다. 2배가 올랐는데 지금 최근에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폭락했다고 해도 적절하게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증시는 하락하고 있지만 아이 뭐 좀 그러네. 수익이 좀 깎였네 이 정도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잡으신 분들이 지금 문제인 거죠. 여기서 잡고 있는 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공매도 상환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때 하락할 때는 상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근데 지금은 공매도가 많이 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로 개인들의 화력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를 계속 치고 있어요. 계속 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신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신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를 보면 이거는 뭐 좀 더 뒤를 봐야겠지만 신용이 증가하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예, 주가는 떨어져요. 약간 지금 현재 신용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의 하락은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공매도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공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개인들이 엄청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공매도할 공간이 있습니다. 계속 미친 듯이 하락하면 정상적인 공매도를 하고 있다면 절대 공매도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반등을 막고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봉을 보면 약간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예, 분봉을 보면 공매도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겠죠. 시간이 좀 오래 흘렀을 것 같은데. 각국의 컨틴전시 플랜입니다. 이거는 어제 보신 거니까 잠깐 다시 보시면서 아,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한국은 예, 좀 아리달성이죠. 한국이 빨리 좀 생겨야 됩니다. 지금 뭐 공매도 과열 종목 규정을 수정하고 있고 예, 약하다. 추경은 18조 한다고 합니다. 뉴스 보면 지금 난리죠. 막 싸우고 있습니다. 예, 빨리 할 것이지. 지금 뭐 다른 애 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거 뒤에서 말씀하시죠. 이거 어제 말씀드렸던 건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 이유입니다. 패닉셀을 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자, 첫 번째는 예, 이건 넘어가시죠. 미국 시장에 한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a big drop move, 아주 큰 하락의 움직임이 있은 뒤에 팔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움직임이었다. 자, 당신의 long-term confidence, 중장기적인 자신감을, 확신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빅 포인트 드랍은 아주 빅딜이 아니다. 그러니까 크게 떨어졌다는 게 그렇게 개의할 포인트는 아니다. 개의치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100%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봄직한 얘기예요. 주요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가 또 연쇄 폭락했다. 미 서킷 브레이커 걸렸습니다. 지금 서킷 브레이커 걸렸어요. 유럽은 2자릿수 낙폭 중입니다. 지금 공포감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증시를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 사실 기관도 지금 약간 공포일 수도 있어요. 씨, 코쟁이도 왜 이러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저 코쟁이들도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게시판 가보면 아수라장입니다. 인베스팅닷컴의 게시판에 그 외국 게시판을 가보면 지금 아수라장이에요. 살려달라고. 이게 나이트메어였으면 좋겠다. 약간 이러면서. 코스피 시장서 외국인은 기록적 매도, 개인은 기록적 매수 왜? 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조정이 매수의 기회다라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들어오는 건 좋은데 신용을 엄청나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코스피 ETF에 너무 많이 신용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잘 가요. 예,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줘야 증시가 올라요. 제2 IMF 위기가 온다고? 이번엔 차원이 다르다. IMF와 차원이 다른 위기가 온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IMF나 리먼 브로더스나 그리스발 금융위기는 양적 완화를 하면 해결이 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자금의 팬데믹 사태는 돈을 푼다고 해결되는 사태가 아니란 겁니다. 돈을 푼다고 해서 이런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백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비행기 관련주, 항공 관련주, 여행 관련주가
실물 타격을 입고 있는 이유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못 가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못 가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란 겁니다. 돈을 뿌린다고 해서 해외로 간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청 경제수석이 추경 통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경이 이 사태를 완화시키기 위한 모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작으로 점점 더 이 사태를 진정시킬 만한 정책이나 자금 융통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발언들이 약간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폭락장소 15조어치 샀는데 개미 들어갔잖아. 신용거래가 조정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고가 이게 전문가들이 아마 외국인 기관일 거예요. 예, 너네 지금 큰일 날 수도 있어. 너네 이거 내가 한번 반등시켜 줄 테니까 그때 다 털고 나가. 본전 줄 테니까 털고 나가. 본전을 주려면 몇 번 더 하락해야 됩니다. 2번 정도 더 하락해야 돼요. 그리고 극심한 공포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다 손절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손절해야 돼요. 그러면 밑꼬리가 쭉 달리면서 이제 매도 피날레가 발생하고 유유히 반등하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항상 그랬어요. 자,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대부분 안 좋게 나오고 그냥 평타를 쳤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죠. 국내 주요 이벤트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나머지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은 별 큰 이슈 없이 지나갔고요. 사실 오늘의 하락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서 하락한 게 아니죠. 더군다나 선물 옵션 만기일에 삼성전자가 동시호가 때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오늘 4,500만 주 가량이 거래가 됐는데 4,100만 주 가량이 장중에 거래가 됐는데 동시호가 때 600만 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그리고 변동폭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현물 청산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얘들이. 롤오버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건. 자, 3월 18일이 약간은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이거. 오펙 공동감산위원회. 근데 이거 안 한다고 했나요? 한다고 했나요? 약간 변동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이 기름에 대한 좀 심리가 완화돼야 됩니다. 뒤에 시장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 코스피는 약 4% 정도 떨어졌고요. 이게 보이지 않지만 이때 밑꼬리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밑꼬리가. 이게 밑꼬리가 이렇게 삐뚤어져요.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럽니다. 밑꼬리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예, 1800을 깼었나? 깼었죠. 예, 1800을 깼었죠. 예. 깼으니까 이 숫자가 있겠지. 아무튼 이때 밑꼬리가 있습니다. 저 ETF를 이때 샀습니다.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를 9,700원대부터 조금 샀습니다. 예. 뭐 데일리로 보면 잘 산 건데요. 아직 모르죠. 예, 아직 모릅니다. 저는 일단 1700이 깨질 때까지는 이제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냥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을 거예요. 1700이 깨질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아니면 반등이 오거나 이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계속해서 사는 건 미련한 짓입니다. 제가 생각한 그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외국인은 약 8,800억, 8,900억치를 팔았는데요. 동시호가 때 팔았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비중이 떨어지다가 동시호가 때 이렇게 팔아버렸어요. 금융투자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연기금도 같이 팔았어요. 아무튼 예, 상승 하락 종목 보이시죠? 이거는 진짜 극심합니다. 예, 이거는 그냥 오늘 되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이 또 이상하게 아주 요상하게 코스닥은 또 샀어요. 변태입니다, 얘들 진짜. 어차피 팔 거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 공매도 비중은 똑같았습니다. 오늘도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삼성전자에 집중됐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공매도 과열 종목이 지정되지 않고 있어요. 얘들이 교묘하게 지금 공매도를 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공매도 과열 종목이 지정되면 그때는 아마 좀 약간 깜짝 놀랄 겁니다. 코스닥은 공매도가 좀 늘었고요. 예, 이쯤에서 늘었겠죠, 당연히. 이쯤에서 늘었겠죠. 대차거래 잔고는 줄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살짝 늘었는데요. 시용융자는 줄었고 오늘 내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일 시용 잔고가 얼만큼 줄어드는지 봐야겠어요. 근데 이 신용이 또 신규 신용이 또 들어오면 진짜 와 개미 이거 진짜 무한맵이냐? 약간 이럴 느낌이 나요. 경제지표 동향은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아이쉐어 코리아 보이세요? 그 미국에 등록된 그 ETF입니다. 한국 ETF가 지금 13% 떨어지고 있습니다. 13%가 떨어지고 있어요. 내일 장이 볼만하겠네요. 내일 장이 볼만하겠네요, 진짜. 내일은 또 더군다나 금요일인데다가 지금 미증시가 거의 10%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5%에 멈춰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일 시초가가 얼마나 형성될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부터는 좀 흥미진진하게 시장을 볼 예정입니다. 유럽은 뭐 10%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 내일 잘하면 진짜 한국 시장이 10% 넘게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진짜. 이제는 차라리 하락할 거면요. 급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하락을 할 거면 급락을 했으면 좋겠어요. 질질질질질 흘러내리는 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 3개월 물에 대한 매수세가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데요. 참 이렇게 되면 그 빠른 시일 내에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야간 선물은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5%에 멈춰 있습니다. 한가예요. 시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장이 어렵습니다. 지금 장이 어려워요. 장이 어려운 건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한 8년? 7년, 8년간 코스피 지수가 8년, 7년간 가장 최저가의 부근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종목 선택을 만약에 잘해서 지금 현재 플러스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만 힘든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시장이 빨리 안정되기를 좀 기다려 보는 겁니다. 시장이 안정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등의 신호가 필요한데 저는 폭락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락이 와야 돼요. 그렇다고 폭락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폭락이 빠르게 오면 빠르게 올수록 반등은 빠를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